저희가 그 인도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이걸 좀 너무 인도와 영국 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로 좀 이야기하는 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인도 식민지 시대는 세계 역사, 특히 유럽의 대항해 시대라는 훨씬 더 거시적인 현상하고 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15세기에 유럽에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제가 그 문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문제라는 건 제가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오스만을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던 일이죠. 아이고, 내 신세야. 큰일 났네 진짜. 메흐메트 2세가 오스만 제국을 세웠는데, 아니 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 루트를 싹 다 막아버렸대요. 그럼 중국이랑 인도의 물건들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전 재산 모아서 상단을 꾸렸는데 이제 어떡하죠? 망한 거죠 뭐.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슬림들이 중간 지역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육로가 다 막혀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생각한 게, 지구는 둥그니까 배를 타고 쭉 가면 인도에 도착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요? 수당로 한번 개척해 봅시다. 좋았어, 진행시켜. 영차.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리드하도록 한 거죠. 그 유명한 동인도 회사라는 건 네덜란드에서 먼저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국으로 옮겨가서 우리도 해보자 하면서 이제 동인도 회사가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분들도 대항해 시대에 참여를 하고 예. 많은 나라들이 눈독을 들인 건 인도죠. 예. 왜 하필 인도였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여기 오려 하니요. 후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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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금보다 비싼 후추 후추추 후추 후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했던 그 이유는 바로 후추추 후추추 때문이라 하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식민 지배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상상할 만한 능력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식 제국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집어 넘어가야 되는 건 양쪽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기억으로. 그건 뭐냐면 유럽인들 자체는 이제 이거는 본인들도 나중에 19세기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예. 지구에 다녀보니까 다 미개하고 가난한데 우리 백인들이 가서 얘네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냥 결국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얘네들 다 뭐 업고 가야 된다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19세기에 나왔는데, 반대로 식민지 정책 아래 살았던 국가들은 처음부터 유럽이 이런 걸 계획하고선 했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으로 했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계획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당연히 교역을 여기가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의 관문인데, 바다를 통해 뭄바이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항구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사실 수많은 국가들, 포르투갈이었죠 처음에, 예. 그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도 왔고, 예. 그다음에 특히 영국이 인도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무갈 제국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대응을 사실 안 했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해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군사적인 의미에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생각을 못했죠? 좀 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무갈이 겪은 역사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무갈 이전에도 그랬지만 인도에 들어오는 모든 위협은 서북부의 그 용로를 통해서 들어온 위협이었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예. 그렇죠 들어왔어요. 예. 아니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군사적 위협이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제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영국이 예. 10만 대군을 몰고 예. 한 번에 쳐들어왔다면 그러면 무갈들이 막 코끼리 막 1000마리 그렇죠. 해가지고 예전에도 막 했었던 거지 전선을 대전쟁 형성해서 그쵸. 싸웠겠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영국이 인도를 식민화한 과정을 보면 정말 야곱야곱 어떻게 보면 무갈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한 군사력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나 싶어요. 내부적으로 무너진 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역 세력들이 그 당시에는 또 커졌어요. 각 지역의 세력들이 커지고 나니까 무갈 정부의 지역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그게 참 신기한 역사적인 그 타이밍 아니겠어요? 하필 그때 배를 타고 도착을 해버린 거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해변가 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예. 지점들이 이미 있었고 예. 사실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뉴커머, 경쟁사가 지금 들어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포죠. 항포 다른 나라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항포 영국이 유럽을 차지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더 멀리 날아가는 항포 영국은 패권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 또는 진정한 식민주의 정책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동인도 회사 자체가 이제 각 지역 토후 세력들에게 그렇죠. 이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토후국의 제후들이여 군사권과 외교권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리고 영국의 충성을 맹세한다면 당신들의 왕권은 보장해드리지. 그 왕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국에 충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전쟁을 벌여서 한번 저항을 해볼 것인가. 저항한 그 세력들도 있었나요? 예. 대표적인 경우가 남인도의 술탄 티푸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소르 왕국의 술탄 티푸요. 우리 마이소르 왕국은 인도 남부지방의 패자라고 할 수 있단께. 영국 놈들이 하도 까부길래 한판 해버렸는데 영국 놈들이 주변 국가들이랑 이간질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은 나도 지고 말았지라. 지금은 교과서에 인도 교과서에 훌륭한
그리고 정말 용맹한 왕이고 그 얘기는 대부분의 왕들은 그걸 안 했다라는 안 얘기잖아요. 했죠. 보통 예, 그렇죠. 한 사람이 특별하게 나오면 그렇죠. 대부분은 그걸 안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일 텐데. 사실 우리한텐 무굴 제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죠. 세금 내고 내 영토와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영국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나쁠 것 없잖아요. 아, 무굴 제국은 전쟁이다 뭐다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고 보면 우린 참 합리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봤더니 정말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예.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점점 정말 퍼져가는 거예요. 정말 바이러스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200년 동안 서서히 식민지화한 거죠. 김 교수님 밑에 똥 조심하세요. 이제 영국이 여기 식민지를 개발을 할 때 인도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정보원으로 생각을 했던 게 사제 계급이었던 겁니다. 전통 사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지식을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제 계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 계급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왕보다 높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왕한테 물어봤으면 완전히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아닙니다. 응? 브라만의 힘은 왕의 힘보다 강하다라고 만우법전에 써 있었다고요. 이것 좀 보세요. 만우법전에선 이 세상이 네개 계급으로 나뉜다 하지. 가장 높은 브라마 제사장을 받고 있지. 두 번째 크샤트리아 왕이나 전사. 공부는 하인의 타이샤 계급. 수드라는 천민을 맡아. 만우법전 옛날 사제들이 법전에서 놓았던 이야기. 영국인들이 처음 인도에 대해 공부할 때 영국인들은 인도를 글로 공부했었다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인도 전통은 4개로 계급을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구 총조사를 할 때 카스트를 그 조사 내용에 일부러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카스트가 공식화되는 것처럼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 영국 차원에서 굳이 보자면 이제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하자면 이게 뭐 오늘날 같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세상에 가서 거기서 돈을 벌고 지금 점령을 해야 될 텐데 최대한 이해를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이해라는 건 번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도 사회를 영국식 어떻게 보면 색안경으로 첫 번째 볼 수뿐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록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추후에 인도 지식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 사람으로서 인도란 무엇일까? 또는 나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상당히 많은 영국식 또는 유럽 기독교식
번역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속보입니다. 1857년 영국군 소속 세포이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긴급 뉴스입니다. 반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총을 장전하려면 탄약을 입으로 물어뜯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지급된 탄약에 소 돼지 기름이 발라졌다지 뭡니까? 이건 영국이 우리를 모욕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포이들의 반란 이유가 소, 돼지 기름을 바른 탄약 때문이라는데 영국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소 돼지 기름이 아니라 해바라기 기름인데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와, 어마어마했네요. 아니 근데 교수님 정말 돼지 기름을 쓴 건가요, 영국 애들이? 아닙니다. 소문은 그렇게 났지만요. 네. 그것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을지언정 핵심적인 이유는 그간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게 터졌는데 전 인도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무갈 황제 제도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무갈의 마지막 황제가 이 레드포트에 가택연금 상태로 잡혀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된 거고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제 랑군으로 유배에 갈 때 끌려나가는 모습이 네. 바로 무갈 황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정말 이 한 제국이 끝난다라는 거는 글쎄요, 정말 여러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아요. 티무르와 징기스칸의 꿈을 꾸고 예. 인도로 들어온 무갈 제국이 예. 미얀마로 그렇죠. 망명 가는 거로 끝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858년인 것 같은데 예.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보면 국영화돼 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영국 국가가 직접 인도를 담당하게 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세포의 항쟁에서 봤듯 동인도 회사만으론 인도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게 어렵네요. 디즈가 1, 2 어떻게 하면 좋겠소? 폐하, 이제 인도는 일개 회사에 맡기지 말고 우리 대영 제국이 직접 통치하는 게 맞습니다. 인도 땅을 인도 제국으로 선포하시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십시오. 영국 여왕이 인도 여왕이 갑자기 그렇죠.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영국의 제국주의 또는 진정한 식민주의 정책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산업혁명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최첨단 산업이 사실은 섬유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목화가 오늘날 뭐 히토류 같은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관세 없이
인도에 다시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본다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쌈짓돈을 인도를 통해서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마련한 거죠. 있나요?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영국이 아니야. 대영 제국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식민지로 삼은 곳이 너무나 많아서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네. 식민지 어딘가 따지니까. 그런데 항상 모든 식민지에 인도인이 있을까. 전쟁하면 인도용병 공무원은 영국 대학 출신 인도인 엘리트. 영국 식민지에 항상 인도인들이 있었어. 그 영국에서 봤을 때 인도인들을 그렇게 활용한 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우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예. 아니면 특별한 뭔가가 관계가 있나요? 첫째는 동인도 회사 시절부터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인도 엘리트들을 영국화시켜야 된다. 영국에서 독립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대영 제국 체제 안에서 자라고 활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간디의 얘는 사실은 구자라시 고향인데 내 애기다. 앞으로 모든 시스템은 영국식으로 바뀔 거야. 우리 아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하려면 영국식으로 교육해야겠어. 아들아, 영국으로 변호사 공부하러 가거라. 안베카르는 그분은 자신이 천민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뭐야? 나는 왜 영화 안 틀어줘? 에휴, 전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아버지가 영국군 용병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불가촉 천민이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게다가 영국 유학도 다녀왔답니다. 아, 옛날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영국 공무원을 하길 원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무원을 준비했었죠. 저도 케임브리지 출신이에요.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법학을 전공했죠. 저는 아버지께서 경영학을 공부하라고 영국으로 보내셨지만 경영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국에서 변호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친일파들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네. 정확하게. 친영파들. 친영파들이죠. 네. 저는 그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특히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영국 애들이 나보다 뛰어난 게 사실 하나도 없네. 내가 영어를 배워보니까 영국 예. 전통 셰익스피어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글라스 실링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올라간. 그러니까 유색인종으로서의 그 경험이라는 게 식민지 현실에서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 그때 저는 기차 1등석에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절내쫓는 거예요. 그날 저는 너무나 가혹한 진실을 접했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는 벵갈 분할령인데 제가 그 당시 인도 제국의 총독 커즌경이에요. 벵골 지방은
그 옛날 동인도 회사 시절부터 영국의 중요 요충지였어요. 그 당시 인도 제국 인구 4분의 1이 벵골 지방에 모여 있었다니까요. 너무 커져버린 벵골 지방은 행정적으로 다루기 어려워져서 힌두교들은 서쪽으로, 무슬림은 동쪽으로 이주시켜서 행정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 종교로 인도를 분열되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힌두교와 무슬림이 서로 싸우게 하려고. 인도 엘리트들이 반영투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인도의 영혼은 마을에 있어요. 전통적인 수공업과 농업을 통해 마을 기반의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해야 해요. 우리는 인도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야 합니다. 20세기의 카스트 제도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영국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인도는 계획 경제를 통한 현대화가 중요합니다. 힌두와 무슬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따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끌고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나 누구나 정치인이라면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때 퇴직 세무서 직원이 그 간디에게 알려줍니다. 간디 씨, 제가 보니까 영국 대부분의 수입은 소금에서 나오더라고요. 소금 전매 제도를 건드려 보세요. 1882년 소금세에 대하여 이제 인도인들은 소금을 만들거나 팔 수가 없습니다. 천일염을 손에만 대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인도에서 채취한 소금은 영국으로 가져가 공정을 거쳐 인도에 다시 판매하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세금과 함께요. 히히.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직접 만들어 영국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말이죠. 솔트 마시 같은 걸 할 때 영국 그 경찰관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오는 순서대로 머리를 내리쳐요. 그러면 머리가 터져서 이제 막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데,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 한 분이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덜덜 떠는데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맞을 순서가 돼서. 그게 영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대중을 동원하는 그 지도력을 간디가 발휘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은 느낌으로 몸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 사람들이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जनगणमन अधिनायक जय हे भारत भाग्य विधाता पंजाब सिंध गुजरात मराठा द्राविड उत्कल बंगा विंध्य हिमाचल 어쨌든 인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드디어 하게 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독립을 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독립 과정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힌두 위주의 인도와 이슬람 위주 파키스탄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첫째는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슬림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뭉쳐서 활동을 시작한 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녕하세요. 인도 제국의 총독 마운트 배튼입니다. 이제 인도 제국을 독립시키려고 하는데 연방 자치제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무슬림 여러분, 우리는 영국에서 독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힌두가 우리 무슬림을 정치에서 배제시키는 걸 똑똑히 목도했지요. 무슬림 국가로의 분리 독립만이 살 길입니다. 그럴 때 간디나 이쪽은 이 가능성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이런 유토피아 생각이나 하고 떠들고 있는 이 어차피 친구들하고 현실성도 없어 보이고. 네, 이 친구들 신경 쓰면서 뭐 정치를 구도를 이러고 저러고 아 그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이 분할 독립을 하자 이런 안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보려고 이제 뭐 진나 우리 모두 하나의 인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분열은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간디, 당신은 절대로 모릅니다. 인도에서 소수인 무슬림은 절대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무슬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도 제국은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됩니다. 얼마간의 유예를 드릴 테니 무슬림 국가에서 살 사람은 파키스탄 땅으로, 힌두 국가에서 살 사람은 인도 땅으로 이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력 폭력 사태가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 강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전체적인 피해자 규모 알려져 있나요? 600만이 죽었다고 하기도 600만 명이요? 예. 그래서 인도는 현재 시스리야 이제 세상에서 인구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2022년 GDP가 식민종주국이었던 영국을 넘어 인도는 이렇게 우주선 발사 말 그대로 달리는 코끼리. 기원전 3200년 하라파의 고대 문명부터 수많은 정복자들이 거쳐간 나라 인도. 하지만 인도의 일상 크게 변하지 않았네. 과연 위대한 인도 미래 어떻게 돼?